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함은 어떤 길이를 그 거리라고 부를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점을 데려오고 직선을 하나 데려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 직선이나 하나 데려와 볼게요. 이랬을 때 이 떨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떤 길이를 거리라고 부를 것인가 약속을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점과 직선 사이의 길이가 될 거고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몇 개든지 만들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도 수없이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함은 어떤 길이를, 이 수많은 길이 중에 어떤 길이를 바로 거리라고 두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떤 걸 두면 되겠어요? 이미 추측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떤 걸 거리라고 두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직선의 수직으로 내린 이 길이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두면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수직으로 내린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수직 내린 길이로 할까요? 무수히 많은 길이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린 가장 짧은 길이를 거리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할 때도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니잖아요. 뭐가 거리였어요? 가장 짧은 선분 AB의 길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가장 짧은 길이를 거리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다? 점의 좌표가 하나 주어지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바로 이 부분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겠죠. 자, 여기서 그럼 용어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점 있죠? 이 점. 우리가 이 점에 이름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나요? 점에서 수직으로, 직선의 수직으로 내린 선, 즉 수선과 직선의 교점이었죠. 뭐죠? 바로 얘를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가장 끝부분에 있으니까 이 수선의 가장 밑에 있는 수선의 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용어 복습하고 넘어갔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구하냐? 바로 한번 공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별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공식을 바로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일단 먼저 오늘은 공식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식 먼저 보겠습니다. 점이 일단 하나 주어져야 될 거고요. 직선도 하나 주어져야 될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 D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하나씩 봐볼게요. 일단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지 봤더니 루트를 씌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왔네요. 이 A랑 B는 어디서 등장하냐? 여기서 등장하는 얘들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분자칸을 봤더니 일단 절대값이 있고요. 자,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나요? 절대 없죠. 이미 밑에도 양수고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정하게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수 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절대값을 씌워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절대값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게 있네요. 자, 근데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는영을 빼고 얘랑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다? 요 x와 y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x1, y1. 즉 주어진 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갔는지 살펴보시고 외우셔야겠죠. 자, 외우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떻게 외운다? 일단 밑에는 루트, 위에는 절대값인데 루트 안에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a와 b만 데려와요. 즉 x의 개수와 y의 개수만 데려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는영을 뺀 이 a를 똑같이 써주되 x와 y 자리에 점을 대입한다. x1과 y1 숫자겠죠? 이 숫자들을 대입한다. 바로 이게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찬찬히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 보시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특히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반드시 기울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즉 x축과 혹은 y축의 평행한 직선들 있죠? 그 평행한 직선들도 사용이 가능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도 사용한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런 꼴을 만든 상태에서 x1과 y1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의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을 항상 이런 일반형 형태로 나타내야지만 공식을 대입하기가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표준형으로 나와 있다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고쳐야겠죠. 일반형으로 고쳐서 이렇게 공식에 대입을 해야지 정확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잡한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해요. 교과서에 여러분 122쪽에서 123쪽까지 한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왜 그러한 공식이 유도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 어쨌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문자를 사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한번 그 공식을 이끌어내보고요. 거기서 나온 답이 공식에서 우리가 대입했을 때 한 답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예시를 교과서에 있는 보기로 들고 와봤어요. 자, 점은 4,5고 직선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일반형으로 잘 고쳐져 있죠.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면은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얘가 바로 4,5, 그 다음에 얘가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뭘 구하고 싶다? 아까도 말했듯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수선을 내린 이 길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길이를 d라고 두겠습니다.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결국에 이 d라는 길이는 뭐냐면은 이 아까 말했던 수선의 발 있죠?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과 원래 주어진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편의를 위해서 점의 이름을 좀 붙여줄까요? 원래 주어진 점을 b라고 하고 수선의 발을 원래 주어진 점을 a라고 하고 수선의 발을 b라고 놓고, 결국에 우리는 수선의 발이 도대체 몇 콤마 몇인지를 구하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거리를 구하면 완료되는 문제예요. 그럼 다시 이제 뭘로 바뀌냐? 이 D라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자라는 목표로 바뀝니다. 우리의 목표는 뭘로 바뀐다? 얘로 바뀐다. 목표가 수선의 발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를 모르니까 미지수로 놔야겠죠? A, B라고 뒀습니다.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면은 최소한 2개의 방정식은 이끌어내야 될 거예요. 1개의 방정식은 금방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죠? 벌써 눈치챈 사람들 있죠? 이 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주어진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 점 B는 이 직선 위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많이 사용하죠? 대입한다. 왜?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당연히 참이 돼야겠죠. 아, 그럼 한 가지 A, B에 관련된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x자리에 a, y자리에 b를 대입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참이 되겠네요. 방정식 하나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이끌어내야지 우리가 이 미지수가 두 개니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 점 B라는 거는 이 직선 위에도 있지만 사실 이 선분 위에도 있거든요. 이 선분 위에 있다는 말은 뭐다? 얘를 더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직선, 바로 이 파란 색깔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B를. 자, 그러면은 이 파란 색깔 직선을 L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우리는 그럼 L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면은 거기다가 또 점 B의 좌표를 대입해도 되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L은 어떻게 세우냐? 세울 수 있죠. 왜요? 수직임을 이용하면 우리가 얘의 기울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직선 L 위에 있는 점 하나, 뭐죠? A를 알고 있잖아요. 점 하나와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우리는 충분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임을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유추해야 될 때인데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y는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시키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직선 L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요? L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얘와 무언가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생각해야 되니까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점 하나 4,5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바로 식을 써줄게요. y-5는 2분의 1, x-4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파란 색깔 직선 위에도 L이라는 직선 위에도 B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점을 대입을 할 수 있겠죠. Y자리에 B, 그 다음에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역식, 여기를 니은식으로 해서 두 가지 식을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원리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끌어내는 원리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일단은 이 분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 2를 곱해버릴게요. 그럼 2b-10은 a-4가 되고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다 우변으로 넘길게요. a-2b 플러스 6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식을, 깔끔한 식을 니은으로 보고 기역과 니은을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한 문자를 없애려고 보니까 지금 조금 안 맞네요. 자, 기역식을 2배 해줘 버릴게요. 기역식을 2배 해준 다음에 니은식을 빼면 되겠죠. 요걸 해주겠습니다. 기역식 2배 해주면 뭐예요?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6은 0.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보니까 더해주면 되네요. 더해주면은 지금 B 지어지고 6도 또 지어지네요. 그러면은 5A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A는 0. A는 0을 넣으면 B는 몇? B는 3이구나. 즉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B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0콤마죠? 0,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최종 원했던 D라는 길이는 무슨 길이와 같고 A, B 사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를 길게 씌워서 X 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5에서 3 빼니까 2의 제곱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됐었어요. 그럼 16 더하기 4니까 루트 20, 최종적으로는 2 루트 5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결국엔 수선의 발을 미지수로 두고 얘를 찾는 걸 목표로 둬서 이 A, B에 관련된 방정식을 2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원래 주어진 직선 위에 있었던 거고 다른 하나는 수직인 이 수선을 데려와서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해서 연립을 해서 수선의 발을 정확히 구해줬죠. 그 다음에 최종 거리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줬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2 루트 5가 나왔는데요. 한번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공식 한번 잠깐 복습해보고 올까요? 공식은 얘였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풀었던 건 이거고요. 공식은 여기 밑에다가 한번 조그맣게 노란색 글씨로 풀어볼게요. 공식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공식 대입 어떻게 한다? D는 일단은 분수고요. 밑에 루트 한 다음에 뭐 들어갔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습니다. 여기서 a는 2, 그 다음에 b는 몇이죠? b는 생략된 1이 될 거고요. c는요? 3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마3입니다. 플러스 c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까지 같이 데려오셔야 돼요. 그럼 밑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는 절대값 씌우시고 지금 외우셔야 돼요. 공식 a 얘를 그대로 데려오는데 x자리에는 4 그리고 y자리엔 5를 대입하면 되겠죠. 4, 5 그러면 4, 2, 8 그 다음에 더하기 5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5분의 위에 계산하면은 13에서 3 빼니까 절대값 10이 될 거고 절대값 그냥 없애줘도 되겠네요. 안에가 양수니까 루트 5분의 10이고 유리화를 한다면 5분의 10 루트 5가 되겠네요. 즉 2 루트 5가 나올 겁니다. 결과는 어떻죠? 당연히 같죠. 왜요? 이 공식 자체가 방금 전에 해결한 이 원리로 공식을 유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 공식을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자를 사용한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그때 따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유도하는 원리는 이 정도까지만 다루고요. 당연히 공식 지금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24쪽에 있는 맨 처음 문제 1번입니다. 한번 영상 잠깐 멈추고 공식 외운 거 대입해서 풀어보시고 영상 재생해주세요.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공식 일단 한번 다시 써볼게요. 뭐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쓰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0,0이고 직선도 지금 일반형으로 잘 나타내 있네요. 공식에서 중요한 게 직선을 일반형으로 나타내자라는 거였죠. 그럼 바로 D 구하겠습니다. 루트 A는 뭐죠? 2네요. 2의 제곱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절대값 씌우고 0과 0을 대입한 다음에 데려오려고 보니까 여기가 다 사라지네요. 즉 13만 데려오면 되네요.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분의 13이네요. 결국엔 루트 13이 답이구나.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바로 공식 대입해 볼게요. 지금 문제 1번은 공식을 외워서 대입할 수 있냐를 따지고 있는 문제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1과 2를 대입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4 곱하기 1이니까 4 플러스 3이 6 마이너스 2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루트 16 더하기 9니까 25가 될 거고요. 위에는 8이 되겠네요. 절대값 뺄게요. 그러면은 루트 25는 5니까 계산하면 5분의 8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깔끔하죠?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어떤 요소들인지 보시고 외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변형이 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파란색으로 풀어볼까요? 자,
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직선을 평행하고 점 1,-1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게 되겠네요. 조금 뭔가 따지고 있는 게 많아졌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랑 평행하면서 또 이 점이랑 거리가 2인 애를 구해라 라는 거죠. 자, 결국엔 근데 항상 수학 문제는 뭐다? 목표다.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요. 자, 걔를 이제 모르니까 미지수로 둬야겠죠. 어떻게 미지수를 둘 거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은 좋지 않아요. 왜요?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꼴을 데려오면은 공식을 대입하기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데려오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데려오면 좋다? 일반형으로 데려오자고요. 일반형으로. 왜? 공식 대입하기 편하려고. 요렇게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지금 보니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직선 얘에 평행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 1,-1에서부터의 거리가 2다. 이렇게 두 개로 이어져 있는데 천천히 하나씩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직선 얘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또 평행을 따지려면 조건이 뭐였어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기울기와 y절편을 비교하려면 또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비교해도 당연히 되지만 우리 배웠죠? 마지막에 수직까지 배우고 나서 일반형일 때의 평행과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반형으로 직선이 이렇게 두 개 주어졌을 때 평행일 조건 뭐였습니까? 평행일 조건은 A분의 A'과 B분의 B' 같고 C분의 C'라면 다르다 였고 수직일 조건은 뭐였죠? A 곱하기 A', B 곱하기 B'을 더한 게 0이 된다. 바로 우리 일반형일 때 평행과 수직일 조건을 배웠고 얘를 기억해두면 특히 일반형일 때 훨씬 더 시간을 덜 들이고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요걸 이용해 봅시다. 요거를 이용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얘와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얘와 뭐가 평행하다? 우리의 목표인 얘가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3분의 A는 결국에 4분의 B랑 같고 또 2분의 C랑은 다르다는 얘기구나. 그러한 A, B, C를 데려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데려오면 되겠어요? A에다가 3을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3분의 3은 1이니까 얘도 1이 돼야겠죠. 즉 4를 데려오면 될 거고 C는 뭐만 아니면 돼요? C는 2만 절대 아니면 되겠네요. 왜요? 2가 되는 순간 딱 1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일단 하나를 데려올 수가 있겠네요. 즉 정확히 정할 수 있는 건 A가 3, B가 4라는 거네요. 물론 여러분 이거 숫자 말 되게 더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뭐 6, 8 이것도 이제 2가 되니까 그때는 얘가 4면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숫자가 작을수록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를 지금 한번 데려와 본 거거든요. A에다가 3, B에다가 4를 넣으면 1로 동일해지고 이제 C는 2만 아니면 된다라는 조건을 갖게 되겠네요. 그럼 정확한 값은 대입을 해줘야겠죠? 우린 어디까지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면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아직 C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C는 절대 2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요거까지 아시고 나서 2번 조건을 사용해서 C를 완벽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뭐예요? 1,-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래잖아요. 1,-1과 지금까지 구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2다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루트 뭡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넣고 x와 y 자리에다가 점을 대입을 해야죠. 여기다가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되겠네요. 바로 얘가 2이고 싶다. 자, 밑에는 계산하니까 지금 9 더하기 16, 25. 루트 25니까 결국에 5네요. 5. 자, 그러면 5를 양변에 곱하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절대값 안에 c-1이 있으니까 c-1 절대값 한 값이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이 말은 뭐다?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10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뭐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죠. 이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은 c는 11이거나 혹은 뭐다? c는 마이너스 9구나. 그럼 답도 두 가지로 써주셔야겠네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되니까. 최종 답은 뭐라고 쓰면 된다? 3x 플러스 4y 플러스 11은 0 또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답이 두 개 나왔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1,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기울기가 얘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럼 기울기가 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얘랑 평행하면서 얘와 거리가 2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거리가 정확히 2인 애를 하나 찾고 하지만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선을 내렸을 때 마찬가지로 거리가 2인.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아마 10 플러스 11일 거고 밑에 있는 게 9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얘가 이항되니까 y절편까지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조금만 그려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까지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관련된 비슷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문제 2번이거든요. 124쪽에 있는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잘 풀어봤나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만약에 자기가 중간에 틀린 걸 알게 됐다. 그럼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을 했는지 단순한 계산 실수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봅시다. 원점을 지나고 점 2,1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번에도 목표는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그러면서 조건은 또 두 개를 줬어요. 원점을 지나면서 2,1과 사이의 거리가 1이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놓을지 일반형으로 놓을지 이제는 찍을 수 있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따 계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두겠습니다. 일반형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원점을 대입을 했을 때 참이라는 거죠. 즉 a 곱하기 0, b 곱하기 0 플러스 c는 0을 했을 때 참이라는 거예요. 0, 0 다 없어지니까 c는 0이라는 거네. 그러면 지금 어떤 것까지 해결을 했냐면 c가 0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구나. 자, 두 번째로 2,1에서의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2,1과 직선 ax 플러스 by는 0 사이 거리가 1이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공식이죠. 거리는 뭐 데려와요? x계수, y계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여기다가 2, 1 대입해야 되죠? 2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우리는 1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일단 분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 이 루트를 똑같이 곱해주면은 절대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구나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지금 루트도 마음에 안 들고 절대값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동시에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 하면 된다? 그렇죠.
제곱을 해버리자. 아예. 제곱을 하면 2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변은 제곱하면 그냥 루트가 없어지는 것 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4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다. b제곱 더 지워지고 4a제곱을 이항시킬까요? 그럼 4ab는 마이너스 3a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A를 함부로 나눠줄 수는 없어요. 왜?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예 차라리 한쪽으로 다 밀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A제곱을 이쪽으로 밀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A의 근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A 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A라는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묶어줘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는 뭐 또는 뭐다?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죠? 마이너스 3분의 4b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했을 때 그냥 함부로 A를 나눠줘 버리면 얘만 답이 나오거든요. A가 0이 답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A는 0 또는 이거네.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지? 우리 답은 뭐였죠? 아까 얘였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C가 없어졌으니까 A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보거나 A에다가 얘를 마이너스 3분의 4b를 넣어야겠죠. A에다 그럼 먼저 처음에 0을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by는 0이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y는 0일 수밖에 없겠죠. 왜요? b가 0이라면 만약에 그냥 없어요. 직선이 아니에요. b는 절대로 0일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y는 0 하나 나올 거고요. 위에다 쓸까요? b는 절대로 0일 수가 없겠죠. 그럼 0이면 그냥 0은 0,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a도 0, b도 0, c도 0이 돼버리기 때문에 b는 절대 0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y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얘라면 a 자리에 얘를 넣어야겠죠? 마이너스 3분의 4 bx 플러스 by는 0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도 또 b가 0이라면 다 0이 돼버려서 의미가 없어요. 직선이 아니에요.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다 b를 나눠줘 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x 플러스 y는 0이 되겠네요. 뭐 깔끔하게 쓰자면은 y는 3분의 4x. 최종 답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0 또는 y는 3분의 4x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생각과 표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냐? 지금까지랑 조금 다르거든요. 평행한 두 직선을 데려왔어요. 평행한 두 직선을 데려오고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풍선을 통해 힌트를 얻으셔서 한번 구해봅시다. 영상 멈추고 구해보시고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한 직선 위에 어떤 점을 택해도 이 점을 택해도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나 그리고 뭐 이 점을 택해도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나 이 거리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을 택해도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정해서 그 점이랑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 평행한 두 직선은 둘 중에 일단 한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데려와서 이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구해볼까요? 나와 있으니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뭘 기준으로 잡을까요? 요 첫 번째 거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데려와 볼게요. 아무 점 어떤 거요? 정말 아무거나 데려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많이 데려오죠? y절편 들어간 거나 x절편 들어간 거 많이 데려오죠. y절편 들어간 거 데려와 볼까요? y절편이라 함은 x가 0일 때의 y값이니까 바로 표준형이어서 2라는 게 보이죠. 바로 이 직선 위에 0,2가 지나고 우리는 그럼 뭘 구하면 된다? 0,2와 직선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공식 사용할 거니까 아예 일반형으로 써줘 버릴게요. y 이항시킬게요. 2x-y 3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겠네요. 그럼 뭐 간단하죠? 공식만 쓰면 되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절대값 0과 2 대입하면 여기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러면은 밑에 계산해보면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분의 위에는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5겠네요. 아, 결국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뭐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어떤 아이디어다? 한 점에서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데려오고 그리고 그 나머지 주어진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이 아이디어만 한번 아시면 충분히 비슷한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